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영상 그리스 철학자의 물질관 2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론 부분만 떼어내어서 별도로 만든 동영상을 올립니다. 앞에 동영상을 보시려는 분은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지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드리가 쓰고 박종현이 옮긴 히랍 철학 입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러셀의 서양 철학사 내용과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참고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오늘날 만물의 근원이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을 구성하는 같은 물질이 있는가, 철학 용어로 표현을 하면 사물을 구성하는 진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철학 용어로는 어떻게 형상을 이루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물이 어떻게 해서 지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상태로는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하거나 아니면 제3의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변화에서는 운동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탐구 내용은 상태 또는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따로 존재하는가 하는 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로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근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구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습을 겸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사용된 그리스 말로 만물의 근본은 아르케라고 하였는데, 아르케는 근원 물질, 구성 원리, 원인 등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서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탈레스의 제자로 최초의 과학자로 불리는 아막시반드로스는 한 물질이 나머지 물질을 만드는 것을 부정하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아르케로 실제하지 않는 행위상학적인 것을 상정하였는데, 이 같은 행위상학적인 존재를 아페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페이론은 일종의 진로에 해당하지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음과 양 같은 대립적인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지만 음이온과 양이온처럼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만물이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대단한 통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온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의 촘촘함과 느슨함, 응축과 희박이라는 공기의 상태 변화를 만물의 생성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로는 이오니아 지방의 콜로폰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에 있는 엘리아로 이주한 크세노파네스가 있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밀레토스 학파는 아니었지만 만물의 근원으로 흙 또는 흙과 물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파네스는 만물의 구성 요소는 흙과 물이다,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크세노판에서 이르러서 액체의 물, 탈레스가 이야기하였죠. 공기, 기체인 공기, 아낙시메데스의 공기와 고체인 흙이 모두 아르케로 제시되게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국가인 아페소스에서 제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5세기 초에 활동하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는 불이라고 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세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한마디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 세상은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명했는데,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투쟁 또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투쟁의 과정에 불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는 불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부터는 오늘의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시칠리아 남부 해안의 아크라가스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아크라가스입니다. 여기가 시칠리아 섬이죠. 엠페도클레스는 그 당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신비적인 풍토의 영향을 받아서 피타고라스처럼 영혼의 윤회를 확고하게 믿는 신비주의자였으며 한때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철학자로서 엠페도클레스는 독자적인 물질관을 주장하는데, 실제하는 많은 현상들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소, 엠페도클레스는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뿌리로는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거론된 4가지 뿌리, 물, 공기, 흙, 불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고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4가지 뿌리 중에서 공기가 분리된 실체인 것을 실제로 발견하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물이 담겨있는 그릇에서 그릇을 엎어서 물속에 넣으면 그릇 안에 물이 꽉 차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가 분리된 실체로 뿌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관찰한 현상을 자신이 직접 환경을 조작한 실험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주어져 있는 경험을 통한 관찰이지요. 그 당시에는 조작하는 실험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시카를 해보면 물이 담겨있는 물통에 그릇을 거꾸로 하여 바닥까지 눌러 넣으면 그릇에 물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릇의 윗부분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 그릇 안에 들어있던 공기이므로 공기를 분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공기도 실체라고 판단하고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로 물, 공기, 흙, 불 4가지로 주장합니다. 여기서 엠페도클레스는 다원론자가 되는 것이죠. 엠페도클레스는 당시 원소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뿌리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뿌리설이 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뿌리설을 주장하였지만 파르메니데스가 없다고 주장한 허공은 엠페도클레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4가지 뿌리가 실제하는 다양한 현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들 네 가지 뿌리가 결합하는 비율을 달리하면 다양한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엠페도클레스는 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죠. 몸속에 있는 뼈는 흙과 물과 불의 비율이 2대 2대 4로 되어 있다고 단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겠죠. 엠페도클레스의 네 가지 뿌리의 결합 비율은 피타고라스의 만물 구성 비율을 연상하게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이 수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수의 구조를, 만물이 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결합된 네 가지 뿌리가 분리됨으로써 현상은 소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생성과 분리의 원리를 사뿌리의 결합과 분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엠페도클레스는 사뿌리스를 주장하는 철학자가 되겠다. 사뿌리스를 주장하는 다원론자가 되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뿌리가 결합하고 분리하는 데에는 네 가지 뿌리 사이에 변환을 만드는 원인, 즉 변화의 원리가 되겠죠.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사랑과 불화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같은 것끼리 모이게 하는 원인이고 다른 것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불화는 다른 것끼리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고 같은 것끼리는 모이게도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랑과 불화의 의미가 이해되죠. 사랑은 오늘날의 물리적인 인력을 추상화한 것이고 불화는 청력을 추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극단적으로 작용하면, 즉 사랑이 극단적인 우세를 보이면 모든 뿌리는 하나의 사물로 융합합니다. 반면에 불화가 극단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모든 뿌리는 흩어져서 밀어내니까요. 흩어져서 같은 뿌리끼리만 결합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죠? 그러므로 실제로 경험하는 통상적인 세계는 네 뿌리 사이에 사랑과 분화가 혼합해서 작용하는 복합적인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땅덩어리와 물덩어리와 다양한 동식물로 구성되게 됩니다. 땅덩어리는 흙이 가장 우세한 것이고 물덩어리는 물이 가장 우세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은 네 뿌리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생물에서 관찰되는 변화 또는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생물에게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허공이 없어도 운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엠페도클레스도 허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가 생각한 생물의 운동은 물고기의 운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물고기가 물을 헤쳐나갈 때 물은 언제나 물고기를 감싸서 물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물고기와 접촉하게 만들므로 결과적으로 허공이 없어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간의 이동이나 공간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공기 속에 있는 공기가 감싸고 있는 사물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뿌리는 항상 빈 공간을 남기지 않고 연속하여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생각이 물질의 연속설로 나아가게 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 보면 모두 틀린 내용이지만 그 당시 철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철학자는 원자론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물질관을 별도로 제작해서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